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쉬고 목요일 다시 뵙는 상승미소입니다. 미국 증시 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조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정도 없이 이런 수준으로 갈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내일 미국은 목요일이죠.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오후 1시면 장이 마감됩니다. 본격적인 쇼핑 시즌 하루 앞두고 오늘도 미국 증시 보시는 것처럼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42.66포인트, 나스닥 57포인트, S&P 500 13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섰죠. 이런 상승세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잘 될 것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다시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풀무지를 하셨죠. 예, 이런 흐름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발표된 거 하나,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노란색은 수요일 증시 변화고요. 그래서 0 밑에는 떨어졌다는 얘기고 0% 위에는 저 비율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목요일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를 지나고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이틀간의 증시의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지난 66년간 1950년 이후 66년 동안 50번의 증시 상승이 있었답니다. 즉 50번 올랐고 16번 하락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오른 다음에는 금요일날도 같이 올랐다. 수요일이 빠졌을 때는 금요일도 같이 빠졌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마감해서 오늘 많이 올랐죠. 약 다우지수 기준으로 4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금요일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발표된 경제지표, 어제 핵심 경제지표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경제지표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첫 번째, 3분기 미국의 GDP가 1.9%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향돼서 2.1%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0.2% 늘어서 2%를 넘어섰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버블은 아니구나. GDP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많이 올랐네. 이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잡니스 클레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예상치인 22만 1000건보다는 줄어들었어요. 21만 3000 건으로 줄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입니다. 내구재 주문이 예상은 마이너스 0.8%였는데 실제 보니까 0.6% 상승이었어요. 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의 이런 뭐라고 하죠? 소비재라고 하나요? 냉장고 등등 이런 거 얘기합니다. 즉 내구재는 경기 선행지표로서 쓰이죠. 왜? 내구재가 쓰였다는 얘기는, 많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제 발표된 3가지 경제지표가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최소한 버블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의, 즉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1년에 8번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8번 중에 올해 마지막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됐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지북에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체 경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흐름에서 예상할 때 내년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 핵심 문구를 제가 2가지 정도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019년 봄 이후 성장이 느려지긴, 즉 정체되기는 했지만 올해 내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기 침체를 빠져나오기에는 충분했다. 즉 경기 침체에 빠져들지 않기에는 충분한 성장이 됐다.
특히 7월 이후 3번의 금리 인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를 가져와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미국 경제가 약하긴 하지만 침체에 빠질 정도의 아니다. 즉 성장. 앞에서 3분기 GDP 성장이 2.1%였잖아요. 이런 성장이 나온 첫 번째 이유는 3번의 금리 인하 있다. 3번의 금리 인하. 그럼에도 3분기 기업 실적은 예상치를 낮춰놨을 뿐이지 실적은 좋았죠. 예상치를 낮추는 것보다 좀 좋았죠. 하지만 실적은 분기 대비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이너스를 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금리 인하가 기업에 도움을 줬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했지만 기업의 매출에는 없었고 금융비용 감소만 도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핵심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그 부동산 리파이낸스에서 캐시아웃, 즉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금리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으면 물론 일단 돈을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리파이낸스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에쿼티라 해가지고 주택담보 마이너스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담보 비율이 높아져서 내가 캐시아웃 현금을 뺄 수 있어요. 자동 판매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비율이 즉 리파이낸스 한 사람들 중에서 캐시아웃 현금을 빼서 사용한 비율이 지금 현재 81%가 됐답니다. 가운데 빨간색이 2006년 서프라임 직전에 저 비율이 89%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간단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업 매출 실적하고 기업 실적을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재료가 뭐냐면 항상 부동산 가격 상승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리파이낸스, 금리를 재조정하면서 금융비용을 낮추고 거기에서 다시 현금을 빼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5년과 7년 과정에서 리파이낸스 금액이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캐시아웃 했던 게 2005년에서 7년, 3년 동안 3조 달러 발생했었대요. 근데 이 3조 달러가 돈 빼서 뭐 하겠습니까?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2005년에서 7년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3년 전 처음에 2005년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발생 3년 전에 2005년 한 해 동안 1.2조 달러 리파이낸스가 있었고 이 중에 2,600억 달러가 캐시아웃 됐었는데 2020년을 보니까 1조 달러 리파이낸스가 예상이 되고 이 중에 3,200억 달러 캐시아웃이 예상된다. 즉 앞으로 낮아진 금리가 본격적으로 20년, 21년에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버블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5년, 6년 이렇게 7년까지 버블을 환경이 만들었다는 것을 과거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2020년에도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버블 겁나잖아요. 버블은 붕괴되니까. 하지만 버블 전에 먼저 버블이 생겨야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20년, 21년 이런 부동산에 상당한 버블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경제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과 무역 분쟁만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 부동산 상승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지부의 핵심 요약의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이지북의 핵심 요약을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3번의 금리 인하로 경제 성장의 환경이 좋아졌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경제를 힘들겠지만 이제 요즘 분위기 좋다. 내년에 만약에 페이지 1, 2까지 제대로 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 없어질 수 있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페드가 정당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뭐라고 하죠?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S&P 500 기준으로 약 26%가 연초보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증시의 상승 요인을 기억하고 계셔야 내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첫째, 2019년 증시 상승 요인의 첫 번째는 1번, 7월 이후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금융비용의 감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경제성장 엔진 역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계속 기대 심리를 만들었죠. 왜?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고 경기 침체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왔던 거야. 그런데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는 먼저 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타결이 되면 적어도 2020년부터 기업 순이익은 올해 3분기, 4분기처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상승미소 방송의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타결됐어. 박수 쳤어. 12월이든 1월이든 됐어요. 그러면 협상이 타결됐으면 적어도 일정 기간 후에 기업 실적으로 화답이 돼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기업 실적이 뭐야? 반영이 안 되네?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주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잡을 만큼 올라줬네. 회복이 됐네. 이러면 다시 한번 재차 랠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페이즈 1이 12월이든 1월이든 타결된 이후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런 3분기 정도, 1분기 정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 실적을 주목해야 돼요. 즉 만약에 12월이든 1월이든 됐어요. 그러면 1, 2, 3월 지나서 4월 15일 이후에 1분기 기업 실적에서 이게 반영이 될지, 흐름이 여기에 플러스 될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면 페이지 1이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3개월 동안은 그렇게 큰 상승은 기대할 필요가 없고 아마도 4월 정도의 1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아니면 하락 조정 정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좋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 기간 동안 이머징이나 다른 쪽에서 좀 더 이 큰 자본들이 수익을 실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내년 주식시장 전망 특집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투자사가 있죠. 블랙스톤에서 2020년에도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군부를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6년이나 99년 상승, 2006년은 뭐였죠? 2006년 상승 후에 2007년부터 금융위기로 직행했잖아요. 99년 나스닥 버블 복귀 전까지 상승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이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파란색은 소비자 신뢰지수고요. 노란색은 JP모건에서 조사하는 CEO 컨피던스, 즉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대상으로 그 신뢰지수를 발표한 건데요. 50 이하로 CEO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즉 CEO 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죠. 즉 시장은 오르기는 하지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만 오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또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불안한 마음,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의 CEO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중요한 건 다시 좀 화면을 돌려볼게요. 2019년 증시 상승 요인은 기대감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기대감만 있는 거니까 이 기대감이 현실로 확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 안에 되도록이면 이머징으로 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미국 증시 쉬니까요. 시황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